좋아요, 구독! 2차 전지를 둘러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급등한 주가가 잠시 조정 국면을 맞은 걸로 판단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단기 성장통으로만 여기기에는 2차 전지 업계를 둘러싼 경고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은 5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고요. 생산 지수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극재 수출 단가도 떨어지면서 관련 기업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대체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의 지난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를 살펴보면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까요? 황제주 자리를 놓고 지금 오늘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100만 원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또 100만 원 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2차 전지 최근 주가부터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정도는 아직까지 추세는 붕괴하지 않은 가운데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들은 7월 이후에 급등세를 모두 되돌렸고 오히려 7월 달에 급등 아래로 내려간 종목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보합권을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이어지면서 일단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자체의 양극재 수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재고량 증가라든지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2025년까지 호재를 모두 당겨놓은 상황인데 내년에 보조금 정책이 바뀌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조금 불안하게 다가오면서 해당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시장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밀린 게 아닌데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비교적 크게 밀리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을 오히려 크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와 대비해서 사실 2차 전지주가 더욱더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가 저점이다 생각하면서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의 경우는 사실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2차 전지주 전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그렇게 대형 성장주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주가가 한 20년간 100배가 오른 것은 맞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보면 100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다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엔디디라고 하죠. 연중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변동성을 보시면 연중 고점에서 50% 떨어진 적은 허다하고요. 그다음에 연중 고점에서 70%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과열된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을 받는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들 종목이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워낙 과속을 했었고 그 과속의 근거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25년도까지의 확정된 숫자를 기반으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었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재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관련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림은 확실한데 과연 단기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노이즈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진 게 사실이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너무 2차 전지로 올인하신 분들은 저는 그게 과연 지금 올해부터 연말까지 혹은 내년 연초까지 구간에서 과연 맞는 전략일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예 이쪽에 그동안 전혀 비중을 싣지 못했다.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알지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좀 돌아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정도를 신규 매수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과하게 비중을 실으셨던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이 됐든 네. 아니면 일정 부분의 손절이 됐든 조금은 비중을 덜어내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나머지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추세주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추세 유지 여부를 계속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 여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종목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양이라는 이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는 4%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공장 착공 소식도 전해진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숫자를 찍을 때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살아 있었는데 정말로 공장이 지어지고 숫자를 찍으면 어느 정도의 숫자를 찍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4대 양극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다음에 뭐 LG화학을 포함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그런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숫자를 그동안 찍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숫자를 얼마나 유효하게 찍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이 된 것이 별로 없고 기대감은 높은 상태에서 시가총액은 7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크니까 ETF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금액이 분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시가총액이 조금은 뭔가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강도가 제일 낮은 금양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서 뭐 최근의 주가 강세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